최근 삼성전자가 3분기 실적을 발표했죠. 분기 단위로는 사상 처음으로 매출 70조 원을 돌파하고 영업이익도 2018년 3분기에 찍은 17조 5,700억 원 이후 삼성전자 역사상 두 번째로 높은 15조 8,2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와, 진짜 대단한데요. 이렇게 높은 실적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삼성전자의 실적을 쌍끌이하고 있는 IM 휴대폰 부문과 DS 반도체 부문이 잘 되었기 때문인데요. IM 부문은 2분기 22조 6,700억 원에서 3분기에는 28조 4,200억 원으로 약 30% 매출이 점프를 하고, 반도체 역시도 2분기 매출 29조 4,600억 원 수준에서 35조 900억 원으로 마찬가지로 20% 이상 매출이 신장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번 3분기의 경우에는 삼성의 폴더블 폰이 초대박을 치면서 IM 부문의 실적 성장을 견인을 했는데요.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최근 월별 스마트폰 출하량에서 판매량을 제외한 수치가 지난 5월부터 마이너스로 돌아서기 시작해 8월에는 마이너스 1,000만 대 수준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스마트폰이 만들어져 나오는 양보다 팔리는 양이 더 많다는 것인데요. 그 이유는 삼성의 갤럭시 Z 플립 3, 애플의 아이폰 13 등 대작들이 연이어 출시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기존까지만 하더라도 삼성은 일부 재고를 유지해 나가면서 8월까지는 그냥 차질 없는 공급을 했지만, 지난 8월에 출시되며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관심을 받은 갤럭시 Z 플립 3가 초대박을 치면서 수요가 폭증하게 되면서 공급이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효과로 삼성전자 IM 사업부는 폴더블 효과를 톡톡히 봤죠. IM 사업부의 3분기 매출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8조 4,200억 원, 영업이익은 3조 3,600억 원을 달성을 했습니다. 매출은 전분기 대비 25%, 영업이익은 3.7%가 증가를 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최근에 기업부터 계속 올려드리고 있는데 제가 10분 안에 이야기를 담느라 모든 이야기를 담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꼭 항상 짚고 넘어가는 것이 있어요. 바로 이런 성장과 하락을 볼 때 매출과 영업이익의 괴리인데요. 지난번에 백화점 편도 그랬고, 이번에 삼성전자의 IM 부문도 매출과 이익이 참 특이하죠. 이번에 분명 갤플립3가 잘 되어서 매출이 엄청 올랐는데 영업이익은 고작 3.7%가 올랐어요. 자, 이게 음식으로 치면 어떤 상황이냐면, 빵집 사장님이 이번에 단팥빵 크게 잘 나왔다고 배불리 먹으라고 손님에게 내어줬는데 막상 빵 부분은 크긴 하지만 이 팥이 적어서 맛은 싱거운 거예요. 뭔가 이 빵이 배는 부르지만 영 맛은 없는 그런 실적을 IM 부문이 맞이한 것입니다. 게다가 이 실적을 보면은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4.7%나 급감한 수치예요. 자, 그런데 사실 이같이 영업이익이 급감한 이유에는 아이러니하게도 삼성이 스마트폰이 많이 팔린 것과 또 조금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뭔 소리냐고요? 잘 설명드릴게요. 자, 매출은 많이 팔렸지만 그에 반해서 영업이익이 줄어들었다. 그렇다면은 이 매출을 크게 하기 위해서 바로 비용적인 부분이 많이 지출되었다는 것을 추정해 볼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스마트폰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폴더블폰 프로모션에 무려 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조 원을 배정했다는 루머가 돌았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렇게 야인 부문이 영업이익이 줄어든 이유가 다름 아닌 마케팅 비용의 증가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업계에서는 폴더블폰 흥행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절박함 때문에 천문학적인 마케팅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사실 삼성이 이렇게 2조짜리 마케팅 비용을 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최근 내어놓은 삼성의 스마트폰들의 기조가 심상치가 않기 때문이에요. 삼성전자는 올해 초부터 갤럭시 S21을 출시했습니다. 갤럭시 S21은 전작인 갤럭시 S20에 부진의 부담감을 안고 삼성이 핸드폰으로 단나라 사진까지 찍는 외계인을 갈아 넣는 기술력을 보여주며 심혈을 기울여 만든 작품이었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갤럭시 S21의 실적은 최악이었습니다. 올해 1월에 출시한 갤럭시 S21의 판매량은 올해 7월까지 6개월간 1,350만 대를 판매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적은 거냐면은 역대 최악이라고 평가를 받았던 갤럭시 S20보다도 무려 20%가 적은 수준이고, 2019년에 출시된 갤럭시 S10과 비교하면은 무려 47%가 급감한 판매량이었죠. 물론 이 같은 스마트폰 판매량 저하가 경기 불황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경쟁사인 애플과 비교를 해볼 때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말해줍니다. 갤럭시 S21이 6개월간 1,350만 대를 팔았잖아요. 자, 그런데 이 반면에 아이폰은 작년 10월에 아이폰 11을 출시하고 출시한 지 7개월 만에 올해 4월까지 1억 대를 팔았습니다. 심지어 아이폰은 전작인 아이폰 11이 출시된 지 9개월 만에 1억 대를 돌파한 것과 비교하면 2개월 빠른 수준으로 판매량을 앞서간 것이죠. 그래서 삼성은 부랴부랴 급한 대로 차세대 신작으로 내어놓고 있는 폴더블에 대한 수요 안정화 및 사회적 수용을 위해서 대대적인 마케팅 비용을 쓴 것인데요. 삼성의 특징인 디스플레이와 수직 계열화되어 있는 기술력을 앞세워 폴더블 폰을 선두로 스마트폰 시장에서 반격을 노린 것이죠. 그를 위한 밑밥을 깔기 위해서 이렇게 무려 20억 달러 2조가량이나 마케팅 비용에 돈을 쏟아 부은 것이고요. 물론 한편으로 정말 다행인 것은 이렇게 비용 지출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급감하긴 했지만 폴더블폰 흥행 효과는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의 3분기 휴대폰 판매량은 전분기보다 20%가량 증가한 7,200만 대를 기록했고,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이번 Z 플립 3는 디자인만큼은 아이폰을 능가한다는 평이 이어질 정도로 잘 뽑아냈다는 후기가 이어질 정도였으니까요. 자, 그런데 사실 삼성이 이렇게 마케팅 비용을 쓴 이유가 단순히 폴더블 폰에 대한 수요 안정화 및 사회적 수용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어쩌면 삼성은
차기작의 폴더블이 아니었어도 이번 신작에 20억 달러의 마케팅 비용을 지출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정말 이렇게 삼성이 마케팅 비용을 지출한 이유가 단순히 폴더블 폰의 시장 안착이 아니었기 때문인데요. 폴더블 폰 시장 안착 이면에는 바로 뒤에서, 아니 이제는 따라오던 편을 넘어서서 대등한 위치에 올라서기 시작한 경쟁사들이 삼성전자를 제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의 월별 보고서인 마켓펄스에 따르면 샤오미는 올해 6월에 삼성전자와 애플을 제치고 사상 처음으로 월 판매량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샤오미 점유율은 17.1%로 삼성전자 15.7%와 애플 14.3%를 모두 제쳤습니다. 월별 성장률 역시 전월 대비 26%로 새 브랜드 중 가장 빠르게 성장을 했죠. 물론 6월의 결과이기도 하고 7월 이후에는 다시 삼성이 점유율을 되찾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점점 가팔라지고 있는 샤오미의 스마트폰 점유율입니다. 애플과 삼성은 시기적으로 서로 점유율이 엇갈린 양상을 보이는 반면 샤오미는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어요. 샤오미가 이렇게 현재 따라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샤오미를 확실하게 뒷받침해주고 있는 중국 시장과 중저가의 포지셔닝이죠. 현재 중국에서는 자국내 스마트폰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화웨이 제재를 시작한 후부터 애국 소비의 시작으로 화웨이의 스마트폰 점유율은 2분기 기준 32%가 올라갔고 샤오미 역시 17%, 그 외에 비보, 오포, 기타 스마트폰들이 올라갔습니다. 그나마 비중국권으로는 애플이 14%로 선방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런데 여기 이 표를 보고 토리자령 그래 중국폰 잘 나가는 건 알겠어. 그런데 삼성은 왜 자꾸 빼놓고 얘기해? 라고 얘기해 주실 것 같은데 제가 사실 지금 잘못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참고로 믿기 힘드시겠지만 우리의 접히고 열리고 날아다니는 갤럭시의 점유율이 중국에선 1%입니다. 중국에서 저렇게 점유율이 떨어진 이유는 당연합니다. 플래그십으로 좋은 폰을 사고 싶다 그러면 눈에 애플이 보이고 조금 예산이 부족하고 돈이 안 맞으면 샤오미, 화웨이가 보여요. 네, 그렇다면 갤럭시는 플래그십이라 하기에는 바로 위에 애플이 있고요. 그렇다고 중저가 모델이라 하기에는 나름 화면도 열고 닫고 하는 플래그십을 지향하는 브랜드인데 중저가 브랜드라기엔 또 뭐해요? 가격 역시도 샤오미나 화웨이에 비해서 훨씬 비싸고요. 특히나 애국주의와 반한 감정이 있는 중국은 더없이 큰 고민 없이 삼성을 고를 수가 있고요. 중국에서 삼성의 갤럭시에 대한 포지션이 상당히 애매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단순히 중국에서만 이렇게 취급을 받으면 다행이지만 사실 이런 삼성의 스마트폰 애매한 포지셔닝은 지금 삼성전자의 IM 사업부가 마주하는 현실과 닿게 됩니다. 이런 프리미엄 폰의 현실에 있어서 삼성이 마주한 상황이 중국과 전혀 다르지 않는데요. 보여드리는 자료는 시장 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가 조사한 올해 2분기의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입니다. 올해 2분기에는 전세계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이 전년 대비 46%가 성장을 했어요. 전체 스마트폰 시장 성장률 26%를 훨씬 웃돌고 전체 시장에서 프리미엄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작년 2분기 21%에서 올해 2분기에는 24%로 늘어나죠. 경기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명품 매출은 늘어나는 배별론 효과, 립스틱 효과가 이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난 것인데요. 자, 그런데 이 프리미엄폰 시장에서 1위는 압도적인 애플입니다. 애플은 올해는 57%, 작년에 이어서 프리미엄폰 시장의 절반을 가져가요. 그런데 삼성은 작년 22%에서 17%로 하락을 하고 말아요. 지금 우리가 열광하고 있는 Z 플립 3가 나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삼성전자 이 같은 실적은 정말 큰 충격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프리미엄폰 시장에서 삼성이나 샤오미나 그냥 한 끗 차이가 돼버린 건데요. 여기까지만 들어보면은 이 같은 판매량 실적은 더 이상 삼성의 갤럭시는 1차원적인 평면 스마트폰의 경계를 서물고 넘어갈 때가 온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삼성이 이번에 2조씩 부으면서 Z 플립 3 마케팅에 돈을 쏟아본 이유를 알 수 있게 되는 건데요. 과거 LG가 스마트폰이 도저히 안 되자 그나마 급 사이에서 틈새 시장을 노리면서 마지막 불꽃으로 플래그십 바로 아래 매스 프리미엄 전략으로 나름의 가성비로 벨벳을 내세워요. 하지만 지금의 스마트폰 시장은 성공하기 위해서는 아예 좋으려면 아싸리 좋고 아예 비싸고 가격이 극으로 가고 가성비로 갈 거면은 아싸리 좀 싸고 저렴하게 가야 되는 확실한 아이덴티티에 스마트폰이 성공 공식으로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의 기존작들은 갤럭시 S20, 21 등 스마트폰의 형태와 기술들이 모두 역사가 10여 년이 지난 지금 기술 고도화가 대부분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틈새를 찾는 이 가성비 전략을 쓰거나 그렇다고 프리미엄 전략을 쓰기에도 상당히 위치가 애매해요. 삼성 이외에는 애플이 있고 삼성 바로 아래는 화웨이가 있는 삼성이 딱 방금 말씀드린 벨벳과 같은 위치에 껴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아싸리 폴더블 폰의 대중화에 승부를 걸면서 Z 폴드 3와 Z 플립 3의 가격을 전작에 비해 다시 한번 낮췄어요. 지금 애매한 포지션의 상황에서 갤럭시의 폴더블 폰은 나름 하이엔드급으로 속해주는데 가격에 소비자 무턱을 낮춰주며 프리미엄에 가성비를 붙이는 전략으로 소비자들을 사로잡으려는 전략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즉 현재 상황을 정리를 하면은 현재 삼성의 갤럭시의 포지션이 애매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스마트폰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현재 애플, 샤오미, 화웨이 다 한 번에 묶이는 평면은 스마트폰 시장의 경계를 벗어나 그들이 따라올 수 없는 폴더블 폰 시장으로 어떻게든 시장의 패러다임을 전환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폴더블 폰으로 고객들을 이전시켜서 경쟁사들이 따로
따라오지 못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삼성은 디스플레이 기술까지 수직 개발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첨단 기술이나 스마트폰 구도화는 후발주자 기업들에 비해 훨씬 앞설 것이고요. 그래서 이번 Z 플립 3로 나름 대박을 맞은 삼성전자의 IM 사업 부문이지만 사실 이 3분기의 실적이 있기까지는 참 수많은 난관이 있었고 여기에는 천문학적인 마케팅 비용을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던 것이고요. 삼성전자 IM 부문에 관심 많으신 분들께서는 현재 삼성전자의 IM 부문이 처한 상황을 함께 고민해보며 향후 전략을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하신다면 유튜브 인사 담당자 영상이 올라오는 대로 바로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지금까지 기업 분석하는 토리짜리였고요. 그럼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